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신도시 절대농지의 새로운 시각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 기존의 토지를 갈아엎고 그 토지 위에 다양한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고 다양한 용도 지역으로 도시가 개발되어 땅값이 상승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도시가 발달되지 않으면 기존 토지는 변함없는 그 용도대로 사용되어져서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도시는 성장하고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지방 도시를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고 학교가 폐교되고 도심이 축소되고 토지값은 올라갈 기미가 없고 토지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결국 토지 투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해야 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일자리가 풍부하고 도심이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되는 곳에 해야 물리지 않는 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를 보면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고 산업단지 내에는 기업들이 몰려들어 도시가 살아있다고 표현될 만큼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됩니다. 이런 생동감 넘치는 도시 주변에 보면 절대농지가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반듯반듯한 모양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초록색 벼들이 심겨져 있어 보는 사람들마저 푸른 들판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농업진흥지역의 토지, 절대농지입니다. 예전부터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에서는 농사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네모 반듯한 모양이고 도로나 농로가 있어서 차량의 접근도 쉽고 도심도 가깝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땅에는 일반 주택을 지을 수도 상가를 지을 수도 카페를 지을 수도 없는 여러 규제에 묶여있는 땅이기에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발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토지는 농사밖에 할 수 없기에 투자라기보다는 농사의 실사용자로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지에다 벼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성토 후 밭으로 만들어 각종 작물이나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 가치를 상승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주변에 있는 절대농지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있습니다.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땅값이 위치에 따라 보통 평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주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평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땡땡번지, 이곳은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3단계 경계선상에 붙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답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기에 그렇게 비싸게 사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경 평당 37만원에 샀는데 현재는 호가가 평당 15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매입할 때 가격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신도시에 접경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여전히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오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도시 도심이 확대되었을 때 용도지역이 해제되어 근생을 할 수 있는 토지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고 도심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들이 해제된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장기간 투자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찾는 사람도 많고 토지 가격도 상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신도시에 가깝게 있는 농지라 주말 농장으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과 주거지에 가깝게 있으니 농사 짓기가 편하고 시간 날 때마다 투자한 땅에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토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도시 근교에 있는 일반적인 건생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은 비싸지만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구매자들이 선호합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토지나 관리지역의 계획관리 토지들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고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당 몇백만원씩 합니다. 그러나 정작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나 절대농지나 농사 짓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연녹지의 농지에 심는 콩이 슈퍼콩이 되지 않고 절대농지에 심은 콩이 슈퍼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심은 농작물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규정해 놓은 규제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상업지에도 토지가 있습니다. 상업지 토지에 콩을 심어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슈퍼콩이 되지 않기에 본인이 사려고 하는 땅의 용도가 농사만 지을 땅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에 필요한 토지인지를 잘 구분해서 사야 합니다. 셋째, 신도시에 붙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도 농업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도시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농가창고나 농가주택이 허용이 됩니다. 허가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조건에 맞으면 허용되기에 시골과 도심이 공존하는 경계선상의 토지들은 신도시의 다양한 문화, 상업적인 혜택을 누리기에 신도시의 접경지역 토지는 꾸준하게 오르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체험학습장도 농업진흥지역에 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에 접경되어 있기에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곤충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농기총 교육도 이곳에서 진행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동식물과 관련된 창고도 지을 수 있고 나무도 심고 과실수도 심고 해서 신도시에 접경되어 붙어있는 아름다운 가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거주하는 집이 고덕국제 신도시에 있어서 출근하는 시간이 5분이면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1000평가량 되는 이곳을 앞마당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자들이 많아지니 이 주변 땅값이 놀랄 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투자용 토지로 절대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계선에 붙은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런 땅은 시간이 지나면 매입 당시 가격보다는 몇 배나 올라가고 공시가까지 자동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공시가가 상승이 되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매입 후 5년 이상 작용 후 공시가의 100%로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신도시 주변 토지들이 도심의 확대로 인해 용도 변경이 주거지 이상으로 되든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로 개발될 경우 이런 땅은 로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신도시 접경에 위치한 토지이기에 꿈을 꾸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땅도 바로 이런 곳에 위치한 땅을 선점해서 사야 성공하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